대구 제2미주병원이 있는 한 건물에서 최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첫 감염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구 통합으로 경북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안동 예천 선거구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경선을 앞두고 현역인 김석기 의원을 상대로 맹공격을 퍼붓던 이채관 전 예비후보가 기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총선에는 처음으로 청소년 유권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개학 연기 등으로 선거 교육은 신용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실 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이 있는 한 건물에서 지금까지 2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집단 감염 사태에 방역당국은 첫 감염원이 누군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수경 기자입니다. 134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제2미주병원. 기존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었던 청도 대남병원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대실요양병원 확진자까지 합하면 228명에 달합니다. 대구시는 대실요양병원의 감염이 제2미주병원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대실요양병원 7층에 드나든 외부인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추적하기로는 특정되지 않은 외부 감염원에 의해서 두 병원 중 한 곳이 우선 감염되고 이후 환자나 직원들 사이의 접촉이나 3월 18일 대실요양병원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3월 18일 이전에 공동 사용되었던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실요양병원 안에서의 첫 환자는 4층을 맡았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종사자는 지난 2일 증상이 나타났지만 확진일인 18일까지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미주병원의 종사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내부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방역당국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추가 의료진 1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선거구 통합으로 경북 최대 격전지로 거론되는 안동 예천 선거구에는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후보들은 도청 신도시 활성화와 구도심 살리기를 중심으로 하는 공약들로 유권자들의 표심 얻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삼걸 후보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안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후보는 삼거리 철통 약속이라는 제목의 공약을 내걸고 안동 예천 간 교통 활성화와 농민 중심의 정책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안동 원도심을 다시 살리고 직통도로를 안동에서 신도시로 연결하고 신도시에서 예천까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를 완성을 시키고 안동역에서 신도시를 통해서 예천까지 새로운 철도를 부설해서 순환 철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영동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를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는 안동 예천 상권 활성화에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외주로 유출되면서 심각한 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그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2단계 내지 3단계 도청 이미 계획된 안대로 빨리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되고요. 무소속 기호 9번 권오을 후보는 3선 국회의원으로 제25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권 후보는 여성보육과 농업, 소상공인 등 8개 분야 입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로 확실히 키우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겠다. 그리고 안동 예천 사이에 지금 풍산에 바이오 산업단지가 아직 국가산단이 아닙니다. 제가 재임 4년 동안에 국가산업단지로 격상시켜서 무소속 기호 10번 권택기 후보는 서울 광진 갑 선거구 제18대 국회의원과 4대 특임장관실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무소속 김명호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권 후보는 통합신공항 교통망 확충과 안동 예천을 통합한 관광 거점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2군 작전 사령부를 안동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동과 예천이 관광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천만 관광 시대를 대비해서 안동과 예천의 관광 특구화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기호 7번 박인우 후보는 가톨릭 상지대학교 교수와 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박 후보는 국가 산단 추진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동 시민과 예천 국민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짜 보수가 누군지 확실히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안동 예천 경북에서 세대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북 노청 도시에 걸맞는 500만 평 국가 산업단지 유치에 살을 걸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8번 신효주 후보는 개인 사정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권영세 안동시장의 민주당 입당 의사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부 보수층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라는 말, 이맘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경선을 두고 다투던 후보들도 선거에 임박해서는 다시 힘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경주에서 극심한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갈등 봉합에 나선 모습입니다. 박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선을 앞두고 현역인 김석기 의원을 상대로 맹공격을 퍼붓던 이채관 전 예비후보. 신라환경법은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국가 예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김 의원이 극적으로 부활한 후 입장이 급변했습니다. 신라환경특별법에 대한 저평가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며 지원군을 자처한 겁니다. 용서가 되고 화합이 되는 과정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주의 분열을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예비후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던 김 의원도 환영했습니다. 두 차례 뒤집어진 공천으로 여론이 악화된 만큼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관위가 기준도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횡포를 부린 그런 내용을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16대 총선 이후 줄곧 경주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온 보수정당. 공천 탈락자들이 고소고발을 이어가는 등 후유증은 진행형인 가운데 얼마만큼 갈등을 털어내고 보수층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일부 만 18세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첫 청소년 유권자인 만큼 선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개학 연기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은 당초 선관위와 연계해 학교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영상과 자료 제공으로 대체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선거교육 영상이 링크되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학생들이 접속해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조회수는 전체 학생 유권자 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자의에 맡겨지다 보니 실제 교육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내 문자 같은 건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문자를 아직 확인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투표권이 생긴 2002년생 유권자는 모두 53만 명, 경북의 학생 유권자는 7,600여 명에 달합니다. 고3들의 4월 6일 개학도 온라인 개학으로 확정된 가운데 선거 때까지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에선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엔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 한 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 정당이라 불리는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파로 초중고교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고3과 중3부터 4월 9일 온라인 개학하고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 판단해 검토하고 유치원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장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하며 우선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 아이들은 저 무증상으로서 막 뛰어다닐 수 있지만 뛰어다니다 할아버지 할매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옮긴단 말이야. 그거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혹시 잘못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균을 가 있다든지 또 주변에서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점은 알 수가 없다입니다. 얼마만큼 큰지. 하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고학년 애들도 집에서 집중하기 힘든 거를 저학년 아이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돌봄 공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을 물론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계약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등원 계약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한 달 넘게 육아에만 집중했던 부모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육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교사라서 온라인 계약을 하면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 일과 시간 후에 보육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490개 학교를 원격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수능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하는 등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 후보자 지지 문자를 자동 동보 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14일경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18,00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 동보 통신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서는 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만 자동 동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15,000여 명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17,000여 명에게 1인당 하루에 25,000원씩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도 2,800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지원 사업의 경우 4월 13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방문, 우편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며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은 4월 초 안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행을 즐기는 입산객이 늘고 있습니다. 경산소방서는 지난 30일 오후 4시 40분쯤 성암산 정상 부근에서 발목 부상을 입은 등산객을 구조해 헬기로 이송했습니다. 소방서는 산행 전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양돈 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구시와 구군 농식품부는 4월 30일까지 지역 양돈 농가 11곳과 도축장, 배합사료 공장 등을 돌며 차량 소독시설과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2일부터 사흘간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7회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올해 하반기로 축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지난해 5만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했으며 올해 2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